네, 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김포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주일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수도권 교통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서부권이에요. 김포죠. 교통대책을 내놓으면서 뭐 컴팩트 시티를 또 만들겠다. 46,000가구로 공급하겠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보면은 지금 일단 핵심이 장기역인 것 같아요. 네, 장기역인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장기역이 좋아지겠다. 그리고 또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 컴팩트 시티 신도시에도 거기가 이제 아마 종점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이렇게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지금 이제 뭐 거래나 이런 건 다 막아놨어요. 막아놨고 앞으로 지금 보통 김포 그 북변 걸포역 그쪽이 좀 제일 핫한데 장기역이 앞으로 이제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1일 금요일 날 수도권 서부 지역에 광역교토 확충 방안이 나왔다. 그래서 김포 한강신도시 컴팩트 시티를 또 조성하겠다. 참 공급을 너무 많이 하네요, 김포는. 제가 김포를 살아서 가지고 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핵심은 일단 5호선 연장입니다. 5호선 연장. 심각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인 인접에도 불구하고 김포가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예, 이건 동의하고 도심으로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지금은 뭐 이제 김포 골드라인 생겨가지고 김포 근데 거기 또 두량밖에 안 되고 또 경전철이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빠르지도 않고 또 출퇴근 시간에는 또 너무 많이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좀 호소하고 있죠. 제가 살았을 때는 저는 2018년까지 살았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저는 항상 버스 타고 이제 뭐 발산역이라든가 뭐 영등포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골드라인이 있어서 그나마 좀 낫고 그래서 김포 골드라인이 이제 생겨서 다소 용이해졌지만 아직도 그래도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주택 공급하고 교통대책 5호선 연장하겠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컴팩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이게 구례, 양촌, 장기, 운양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중간에 빈 땅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5호선 연장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그 방화동에 보면 방화역 있잖아요. 근데 그 한강 라인에 차량 기지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길이 잘 돼 있어서 저희가 사무실이 마곡에 있었을 때 그쪽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좀 좁은 길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기가. 길이 그래도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빠질 수 있는 길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전을 하는 업무 협약을 했다. 그래서 이거 아마 김포로 갈 것 같아요. 김포로 갈 것 같아서, 연장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했는데, 새롭게 탄력을 받아서, 좀, 이전할 수 있게, 건설 책임을 이전할 수 있게 우리가 뭐 혜택을 많이 주겠다 하고, 교통을 연장하는 거 넣으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김포 입장에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사업 타당성 확보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2023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랑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컴팩트 시티 그냥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지금 뭐 한강 그 시내폴리스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거긴 왜 아직도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먼저 지도를 보면 여기 성몰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성몰이 여기가 사업지거든요. 지금 왼쪽에 양촌부터 양촌 그다음에 이제 구례 그다음에 장기 그다음에 운양 이렇게 네 개 동네가 이제 신도시인데 이 중간에 땅이 비어요. 이 중간에다가 이번에 컴팩트 시티를 짓겠다. 그래서
총 46,000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김포에 아파트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거의 여기다 46,000 가구 또 지으면 그래서 제가 경기도는 이제 주로 이제 투자로는 서울에다 투자를 하고 경기도는 가서 살아라. 저는 이렇게 보통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경기도가 빈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빈 땅이 많다는 거는 언제든지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가 살기가 훨씬 좋습니다. 서울은 제가 볼 때는 역세권보다도 한강변에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가 빌라들 이게 더 쾌적하지. 저는 지금 이제 동탄 쪽에 살고 있는데 오늘도 동탄호수 갔다 왔거든요. 동탄호수 너무 좋아요. 살기 너무 좋고 저는 광교 거기 호수보다 동탄호수가 더 괜찮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좀 저는 이렇게 수도권에 경기도 쪽 서울하고 근교 그쪽에 사는 거를 저는 선호합니다. 저는 이제 청라 쪽에서 살고 싶은데 사실은 김포도 살기 되게 좋아요. 저희가 풍무지구 살았었거든요. 푸르지오 살았었는데 너무 만족해가지고 사실은 계속 살고 싶은 입장입니다. 여기 근데 너무 안쪽이죠. 너무 안쪽이고 어쨌든 여기 운양 IC 여기가 올림픽대로를 바로 탈 수 있어서 이런 IC들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사실은 뭐 지하철도 중요하지만 차로 이동하는 게 용이한 게 사실 더 좋거든요.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교통 대책도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망 계획을 제가 보면은 뭐 아까 앞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지금 핵심이 5호선이잖아요. 이 5호선 연장을 어떻게 하냐? 이건 100% 검단 신도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살펴보면 지금 보면은 여기 맨 밑에 여기 보면은 5호선 연장 방안에서 인천시와 서구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죠. 예. 그래서 이제 김포 이렇게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왜 인천시와 인천 서구가 들어가겠어요? 이게 지금 5호선을 검단 신도시 같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풍무에서 꺾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풍무에서 꺾어서 검단 신도시 중앙을 관통해서 장기역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에 그 성모리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5호선 원래 꼬불꼬불해가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장기역인데 장기역에 GTX를 그때 이제 윤석열 정권 초반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GTX 디노선 막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막 디노선 이게 뭐냐 이게 무슨 GTX냐 이러면서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장기역에서 계양역까지 이 D 노선 여기가 이제 장기역하고 만나는 지점을 하겠다. 그러면은 장기역은 트리플 역세권이 되죠. 트리플 역세권. 거기다가 이 BRT를 또 운영한대요. 김포공항에서 여기 장기 이동까지 들어오는 그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또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 말은 제가 볼 때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럼 뒤가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 뭐 광화문요 현재는 뭐 90분인데 개선되면 69분 그래서 21분이 준다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광화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김포까지 와서 산다? 이렇게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차라리 일산이 나아요. 물론 5호선이 이제 광화문에 있어서 그렇겠지만 차로 출퇴근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일산, 고양시도 괜찮거든요. 고양시가 낫지. 뭐 창릉 신도시도 있고. 굳이 뭐 이렇게 5호선을 아무래도 뭐 중심으로 해서 뭐 여의도라든가 광화문이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데 사실상 김포에서 광화문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래서 좀 넘어가 보면 먼저 김포에 대해서 설명하고 갈게요. 이제 김포가 땅이 이렇게 큽니다. 땅이 이렇게 큰데 사실상은 김포 신도시 쪽까지만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사니까 이렇게 잘라야죠. 사실 이렇게 자르고 이쪽만 이제 봐야 되는데 서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경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에서 가깝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고양시, 의정부는 이제 너무 멀고요. 서울 중심 내부로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제 그 노도강이라고 하죠. 노도강에서 그냥 사는 게 낫고. 그다음 남양주, 이제 구리, 그다음에 하남. 그다음에 아래 남쪽으로는 사실 남쪽이 잘 됐죠. 강남하고 이제 여기 강남이 가깝다 보니까 성남이라든가 뭐 과천, 광명 이렇게 되게 그래도 물리적인 거리가 되게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강남에 이제 일자리가 많으니까 주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뭐 송파나 강남 이런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살겠지만 이 김포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한다? 저희가 해봤어요. 제가 그 사무실이 교대에 있을 때 그때 김포 살았는데 출퇴근 시간만 거의 한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마곡으로 그때 이사를 했는데 사무실을. 근데 김포는 제가 볼 때는 마곡지구라 김포공항, 그 다음에 인천공도 괜찮거든요. 요 정도로만 커버가 돼요. 사실 그 외 넘어가면 사실 너무 멉니다. 굳이 따지자면 마포구까지 뭐 커버할 수, 영등포나 마포까지는 뭐 여의도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이상 넘어가는 거는 사실 오바거든요. 굳이 김포에 살 이유가 없어요. 굳이 김포에 살 이유가 없고. 이 출퇴근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병점 살았을 때 지하철 타고 1시간 반씩 여의도로 출퇴근하는데, 물론 한 번 1호선을 타고 대방역에서 내리거든요. 그렇게 타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1년 반을 제가 버텼거든요. 진짜 힘들다. 그래서 정말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번에 뭐 버스 같은 경우는 입석 금지돼가지고 뭐 더 힘들다 그러는데 참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경기도가 살기는 진짜 좋아요. 특히 신도시. 호수공원 있는 데는 저는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사람이 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건데, 산책하고 운동하고. 저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포가 지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서울하고 가깝다. 근데 서울의 서부권하고 가깝지, 여의도 넘어가면 오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김포의 지리적 이점을 받고, 이제 교통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골드라인이 어쨌든 생겨가지고 두량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김포공항까지 가서 이제 환승이 되니까 어쨌든 버스나 뭐 차보다는 지하철이 그래도 시간을 정확하게, 차 막히지가 않으니까 정확하게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환승해야 된다는 그런 조금 이제 번거로움이 있고 힘들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죠.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그리고 아침 출퇴근 시간은 이게 김포 골드라인이 두량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죠.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제 풍무에 살았었거든요. 풍무 살면서 물론 저는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 못했지만 그래도 풍무에서 타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구례나 마산, 장기, 운양, 걸포 이런 데서 다 타고 오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이제 그냥 풍무에서 버스 타고 가는 게 낫지 않나, 김포공항까지.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5호선이 이제 문제죠. 5호선이 이제 방화역에서 풍무역까지 와서, 풍무역이 그래도 5,000가가 넘거든요. 5,000가가 넘고 또 앞으로도 거기 계속 지어진다고 하니까 풍무에서 검단으로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검단으로 꺾여서 장기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검단 신도시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 5호선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한강도 넘나들잖아요. 그래서 꼬부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안 쓰겠죠. 물론 이제 역 정거장을 몇 개 두냐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지금 장기역이 되게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풍무역도 괜찮고요. 풍무역도 괜찮고, 그리고 검단은 지금 검단이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여기 아라뱃길 쪽 그 아파트 전세가 30평대가 1억 8천 나와요. 1억 8천에서 한 2억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쌉니다.
공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김포 신도시 그 중앙 가운데쯤은 한 3억 정도 가더라고 전세가. 더 비싸더라고요. 거의 한 1.5배? 1.5배 정도 비싼 것 같고 뭐 2배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운양 쪽은 한강이 가까우니까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기 한강 공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운동하나 모르겠네요. 저 가봤는데 너무 횡해가지고 거의 또 약간 주차장 느낌? 주차장 느낌은 좀 별로였고 장기는 거기 수변상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호수공원 하나 있고 옆에 이제 수변상가가 이렇게 딱 멋있게 있는데 거기서 분위기가 되게 멋있어서 밥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례 쪽에 또 호수공원이 하나 있죠. 그 공원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례는 좀 안쪽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상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상권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구례 장기가. 그래서 지금 걸포 북변이 제가 알기로 시세가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올림픽대로 타기도 좋고 지하철도 있고 옛날에 여기 오스타 파라곤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 살려고 하다가 이제 풍무 쪽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공원 되게 조성 잘 돼 있고 핵심은 이제 5호선이니까 5호선이 걸포 북번으로 이렇게 골드라인처럼 이렇게 쭉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인천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죠. 그냥 김포하고만 협의하면 되는데 5호선이 100% 검단 신도시를 거쳐갈 거기 때문에 인천 서구와 서구랑 인천시랑 경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장기역까지 갈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뉴스 보면 5호선 연장되면 김포 환승없이 69분 도착한다. 그리고 드디어 진짜 역세권 된다. 매물 걷어들이는 김포 집주인들. 이런 기사들이 벌써 이렇게 떴네요. 그래서 5호선 연장에 드디어 역세권. 그렇죠. 5호선이 아무래도 서울로 이제 통하는 지하철이다 보니까 김포 골드라인보다는 그런 경전철보다는 중전철이 들어오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검단 영향도 있는데 공급 폭탄 우려. 이러면 집값 안 오릅니다. 집값이 돈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작년처럼 그런 상황일 때 가격이 오르지 공급을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집값이 잘 안 오르죠. 김포가 워낙 이렇게 4만 6천 가고 더 지어버리면 그리고 이거 말고도 계획이 되게 많습니다. 뭐 시네폴리스 쪽도 뭐 개발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그 풍무동도 푸르지아 3차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검단 신도시도 뭐 워낙 많이 지어놔가지고 참 살기는 참 좋은데 투자로 보기에는 이렇게 공부 많이 해버리면 돈의 원리에 의해서만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김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장기역이 지금 굉장히 앞으로 뜨지 않을까. 장기역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되게 좋겠네요. 저는 수병상가 쪽 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뭐 커넬워크인가? 무슨 공원이랑 이렇게 수변상가 이름이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례동에도 거기 공원 호수공원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광역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바뀔지 참 기대가 됩니다. 콤팩트 시티라고 하니까 한번 또 새로운 소식 들리면 또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